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 관련 여러 업데이트 소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ABT 지갑으로 평소보다 많았던 1억 개의 파이 코인이 이동한 후에 발생한 멈춤 현상이라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코어팀이 모더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였듯이 마이그레이션 도중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시스템 다운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현재 문제를 체킹 중이다, 이렇게 전달 사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일일 마이그레이션을 보면 평소보다 매우 높은 속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오류가 마이그레이션의 일일 속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 관계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앞으로 이 일일 마이그레이션 최대치를 당분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의 총수를 파악을 해보자면요, 500만 개가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500만 개 지갑 마이그레이션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4월에 마이그레이션 진행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지갑에 대해서도 잠시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 코인 약 630만 개가 다시 코어팀의 지갑으로 리턴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그레이션이 된 후 14일 동안은 파이오니어들도 그 해당 파이코인을 지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추가적인 검사를 기다려야 되고 14일 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다시 파이코어팀이 이를 회수해 갈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분들은 해당 지갑만 활성화가 된 채 파이 지갑 안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이코인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는 그 당시 리턴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마이그레이션에 다시 성공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번에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신 분들 중 새로운 지갑을 다시 생성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파이 지갑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리턴된 지갑과 또 하나는 이번에 마이그레이션을 새로 받은 새로 생성된 지갑,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여러 테스팅을 해본 결과 이 두 개의 파이 지갑 모두 파이코인을 주고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현재 파이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1인 2지갑을 보유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비공개 AMA를 통해서 청디아오가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파이 지갑의 비밀 구조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하면 2차 마이그레이션부터는 새로운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오니어들은 또 다른 호기심이 있었는데요. 만약 2차 마이그레이션이 새로운 지갑으로 진행이 되어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지갑의 비밀 구조를 분실을 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접속을 할 수 있다면 그 1차 지갑 또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라는 호기심이었는데요. 이것을 비스탁형 지갑의 원리로 접근을 해보자면, 우리가 비밀 구조만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면 활성화된 지갑이 2개이건 3개이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턴 지갑 사례로 이 논리가 더 힘을 얻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노드 업데이트 사항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노드 4.9 버전이 출시가 되었었고 현재는 다시 업데이트된 버전 4.10 버전이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코어팀이 명확하게 어떤 점에서 이번 노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지 아직 공지를 하진 않았지만, 현재 파이의 로드맵 버전 2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노드와 슈퍼모드, 이 셀렉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노드는 합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해 거래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슈퍼노드는 앞으로 수행하는 모든 책임 외에도 파이 원장이 올바른 트랜잭션을 작성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의에 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슈퍼노드 및 노드가 최신 블록체인 상태를 얻도록 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의 최근 웹사이트 이 글을 읽어보면요, 슈퍼노드와 노드의 이 지원자는 향후 3개월 동안 노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통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발된 파이오니어 수는 다음 섹션에 나열된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관해서 최근에 코어팀에서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해외 여러 모더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어제 코어팀에서 모더들에게 공유한 메시지로는 노드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체크 중이고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한 노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드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것은 좋은 매트릭을 가진 노드를 다른 계정이나 가족, 친구의 계정에 공유를 하여 모두가 더 큰 노드 보상 요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매트릭을 수정한 노드, 즉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드가 가진 CPU 수를 조작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사례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경우도 논의 중이다. 그래서 이런 소스를 해외 여러 모더들에게 중복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에서는 노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노드의 안정화와 어떤 기준 마련, 그리고 위반 노드에 대한 페널티 기준 마련 등의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X 계정으로 넘어가서요. 파이체인 그룹 CEO이죠. 에드윈의 소식과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슨의 이 소식으로 잠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들의 X 포스팅을 통해서 미래 암호화폐 세계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체인몰 그룹 CEO 에드윈은 홍콩에서 개최된 웹 3.0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 이 파이의 프로젝트와 파이체인 그룹의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에드윈이 공유한 포스팅을 보면요.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 웹 3.0 페스티벌에서 연사로 초청을 받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는 계정 추상화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매우 핫 트렌드로 이 계정 추상화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파이체인 그룹의 에드윈도 본인의 PCM 지갑이 계정 추상화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공유를 해준 듯합니다. 계정 추상화라는 것은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스텔라의 이번엔 새로운 프로토콜이죠. 버전 20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기술이고요. 기존의 비스탁형 지갑과는 달리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듯이 이 비스탁형 지갑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중화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정 추상화라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정말 많은 가능성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구독 서비스와 같은 이런 자동 결제 시스템 또한 앞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억 인구 이상이 이 암호화폐 세계에 접근을 해야 되고 여러 유틸리티에 암호화폐 자산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가 있는 기존 비스탁형 지갑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중성 있게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여러 서비스와 쉽게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계정 추상화 기술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슨이 스텔라의 비전을 프레젠테이션 하였는데요. 이곳에서 디넬 딕슨은 2024년 이후에는 아무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요. 디넬 딕슨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넬 딕슨은 예전 블룸버그나 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유틸리티 시연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Stop talking about the technology, start demonstrating the utility. 과거 블록체인의 TPS가 빠르고 레이어 2의 어떤 기술이 좋고 이런 얘기들로 이제 어떤 코인의 가격 펌핑을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런 속도를 얘기하는 TPS나 이런 부분은 스텔라가 훨씬 월등하지만 오히려 스텔라 블록체인을 보면요, 이런 것으로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가져가거나 그래서 거래소의 가격을 펌핑시키는 지금 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스텔라가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 삶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효용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넬 딕슨은 우리가 매일 온라인 뱅킹을 하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인터넷에 접속을 해왔지만 이것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HTTPS 기술과 상호작용하는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HTTPS 얘기를 하는 것은 기술 이야기는 초기에 잠시 주목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 사용은 그 단계를 지나고 있다, 이런 예제를 들려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X에 공유된 이더리움의 계정 추상화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슨이 얘기한 유틸리티 시연 강조, 이 논리를 보면서 이제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정말 한 단계 더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어질 시대가 왔고 어쩌면 파이가 현재 바라고 있는 생태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꼭 아는 분들만 접근을 하도록 하는 생태계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쉽게 이 파이 생태계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개발을 하고 있고요. 파이를 타 블록체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미 파이는 한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파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 솔루션을 마련해 보고 있고 사용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나왔던 국내 생태계 소식이죠. 국내에서도 강남의 K뷰티 성형외과에 이어서 멤버스 성형외과 또한 파이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을 하였고 노드 운영 참여에도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파이가 암호화폐 높은 장벽이 존재했다면 이렇게 쉽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종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쉽게 이런 파이 생태계 노드에 참여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멤버스 성형외과에 따르면 이번 가을에는 30개에서 50여 개의 성형외과가 이번 파이 생태계 참여에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응원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이 파이 생태계는 기술적 장벽이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의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 연령층, 타겟층들이 파이 생태계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형외과 또한 이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채널의 지난 영상에서는 성형외과 관련 뉴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 뉴스를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공사관리 ERP 프로그램 및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 서비스 중인 프리랜서입니다. 최소 기본근무의 큰 비중으로 파이로 거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저는 건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 감리비를 파이코인으로 거래할 생각입니다. 이런 소중한 의견들을 공유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기술 얘기가 아니죠. 정말 유용성,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비탈릭이나 스텔라의 디넬 딕슨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미래가 2024년 파이 생태계에서 미리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이렇게 성장 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파이 생태계, 현재 암호화폐가 진행되는 이 트렌드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커뮤니티가 얼만큼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대다수의 파이오니어들, 특히 이제 파이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해한 분들은 파이코인이 어느 거래소에 어느 시점에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거래소 이 시초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된 이 코인 가격의 얘기에 집중을 한다거나 어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화폐 기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 파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 2024년에 파이 생태계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